다음에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사진에 있는 분이 미켈란젤로고 대표작 중에 뭐 워낙 뭐 대표작이 많아서 뭐 그 중에 하나 피에타라는 이제 작품, 조각 작품입니다. 책에서 언급하는 것도 중에 하나가 불우한 환경, 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조사를 해보니 뭐 또 키워드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렸던 안데르센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유모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이걸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유모의 남편이 석수장이었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도 잘 그리긴 했지만 이 조각에 특별히 뛰어났던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유모의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피에타는 또 뭐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품에 유일하게 이름을 새긴 거라고 합니다. 초기에 유명해졌는데 나 유명한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 그래서 몰래 성당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 이름이 써 있는 작품이 피에타라고 합니다. 이건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제 장황하게 초반에 말씀드렸냐면 예술 영역에서 사실 창조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써 있지만 창조성도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창조적인 영역에서도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순수한 천재는 없고 그런 노력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거쳐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미켈란젤로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보티첼리나 뭐 사실 우리 그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 다 몰려 있었던 천재들이 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었던 이유가 또 뭐냐? 길드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드라는 게 이제 관리자가 있고 후원자라는 있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도제 시스템입니다. 후견과 감독을 받으면서 5년, 10년 동안 이 천재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던 배경이 그런 실패와 코칭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위대한 이런 천재들이 나왔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한 말에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미켈란젤로의 말입니다. 내가 거장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안다면 사람들은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자기는 천재라는 이제 수식어를 많이 경험을 한 상태이지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뭐 선천적인 좀 유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인간은 미엘리누스다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엘린은 좀 후반부, 중반부쯤에 미엘린이 뭔지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뭐 다 아시는 뭐 아인슈타인대하고 저기 이제 신경세포라고 써 있는데 신경세포 밑에 왼쪽에 있는 게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런. 그 다음에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좀 뭐지 뭐 가지같이 뻗쳐 있는 게 시냅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뉴런은 뭐고 시냅스는 뭐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미엘린은 뭐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냅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 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냅스는 이 세포와 이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의 전달을 하는 기능이 미엘린입니다. 쉽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그 시냅스인데 뉴런에서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과정 중에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미엘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엘리누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엘린의 좀 더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기에 이 미엘린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물질이고 노력을 안 하면 얇아지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퇴화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숭이가 같은 우리 유인원이지만은 그 언어를 사용 못하는 게 20%가 미엘린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뇌는 왜 제가 그림을 그려놨냐면은 아인슈타인의 뇌에 대해서 악교 세포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악교 세포는 미엘린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하나의 미엘린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천재가 타고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실수를 하면서 통하면서 두꺼워지는 미엘린을 통해서 스킬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저자는 또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장에서 완벽한 연습을 위한 3가지 규칙을 저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를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하기, 두 번째는 심층 연습 구간에서 반복하기, 세 번째는 집중의 느낌을 반복하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하기랑 또 연결되는 또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체스 실험을 하나 했는데 네덜란드 심리학자 데오로트가 실험을 했는데 체스 선수와 일반인들 간에 실험을 했는데 체스판을 보여주고 누가 기억을 더 많이 하느냐라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한마디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체스판 두는 거에 대한 복기력은 압도적으로 선수가 좋았는데 체스 선수 이게 말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체스판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났을 때의 기억력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체스를 많이 한 사람들은 체스에 자기가 여러 번 경험했던 이런 말이 가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덩어리로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일반인 사람보다 좋았다. 이게 과제를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하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뭐 청킹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뭐 스킬이 별개의 작은 회로가 착착 포개져서 형성된 것처럼 습득된다. 그래서 그 과제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저자는 여기서 한 번에 차근차근 한 걸음씩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과제를 큰 덩어리로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큰 덩어리를 다시 쪼개서 작은 덩어리로 나눠야 된다. 세 번째는 속도를 늦춰서 다시 또 속도를 내고 이런 식의 변화와 반복을 통하면 연습이 완벽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첼로의 거장 요요마, 그 다음에 바이올린의 세계적인 거장 조슈아 벨 이런 분들을 배출한 매도마운트라는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면 이 학교는 7주 동안에 일반 학교에서 가르칠 1년치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유가 악절을 막 쪼개가서 제비뽑기처럼 이런 데 넣어서 그 쪼갠 거를 꺼내가지고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1.5배로 늘려서 연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반적인 음악 학교보다 한 5배 정도 느리게 학습이 되지만 그 과정이 끝마치고 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완벽하게 학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실험 또는 이런 좀 걸출한 세계적 거장을 배출한 음악학교에서도 이제 확인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게 왜 중요한지를 2가지를 설명을 해놨는데 속도를 늦추면 실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보게 되고 그런 신호가 확인될 때마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그 속도를 늦추면서 연습하는 게 서로 맞물려 있는 이 스킬 회로들이 리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훨씬 좋아진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연습을 위한 3가지 규칙 중에 이제 2번째가 심층 연습 구간에서 반복하기입니다. 여기 이제 피아노 연습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 연습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완벽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 모든 인간이 뭐 제약된 시간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맹목적으로 나 오늘 2시간 연습해 그리고 끝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좀 의미가 없다까지는 표현은 좀 과격한 것 같고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골프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던데 우리 80대에도 아주 뭐 연습을 게을리지 않았던 뭐 피아니스트의 거장 그 블라디미르 호르비츠가 한 말인데 하루 연습 빼먹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빼먹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 빼먹으면 온 세상이 안다. 이런 단어가 매일 꾸준하게 반복해서 그리고 자기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노력하라 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연습을 위한 세 가지 규칙에서 집중의 느낌을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안드레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재발견, 그 다음에 뭐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이 책들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저도 뭐 읽었었고, 근데 거기서 강조했던 건 사실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1만 시간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1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의도적인 연습과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 1만 시간을 단순하게 채우는 거는 성공이라는 거와 좀 가깝게 되기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사례를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기들이 걸음마를 나이마다 뭐 또 옆집 애기, 우리 집 애기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신체적인 특징, 일가 예를 들면 뭐 키, 몸무게, 뇌발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걸으려고 시도했던 시간의 양과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뇌에서 신호를 내가 못 걸었지만 계속 넘어지고 그런 신호를 많이 준 아기가 빨리 걷더라 라는 과학적인 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지금 반복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한계까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아까 다시 뇌과학으로 들어가 보면 미엘린이 두꺼워진다. 미엘린이 두꺼워지면 내 재능이 빨라지고 정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이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왼편에 저 별명으로 되어 있는 게 뉴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뉴런의 그 구성이라는 게 뭐 세포체, 수상돌기, 축삭돌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 수상돌기가 아까 말씀드린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축색 종말이라고 그 노란색 위에 보이시죠? 저 부분이 시냅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냅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호 전달과 기억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축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축색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보를 받았는데 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의 축색이라는 거를 조금 확대한 게 이거고 제대로 확대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제 행동하는 우리 세포하고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인데 그 과정에 전달해주는 이 신호 역할을 해주는 게 축색인데 그 축색 안에 이걸 이제 돌기라고 하고 돌기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돌기에서 이 미엘린 아까 나이테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두꺼워질수록 이 미개 미엘린인데 이 미엘린 수초가 두꺼워질수록 우리 재능에 대해서 아까 속도도 빠르고 정확성도 좋아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뇌과학에서의 우리 미엘린에 대한 설명의 핵심이 이 미엘린입니다. 이 미엘린이 이제 대충 어떤 기능과 어디서 역할을 하는지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미엘린은 실패와 반복과 자극을 통해서 계속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미엘린이 아주 두꺼워지게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이제 시냅스나 뉴런에 대한 부분도 뭐 뇌과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지만 최근에 저자가 말했던 이제 탤런트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가장 핵심이 저 미엘린의 차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자가 또 뇌과학 분야에 대해서 뭐 제1원칙, 뭐 제2원칙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뉴런과 시냅스를 연결해주는 축살 돌기의 통신의 결과다. 왜냐하면 여기가 정보 접수하고 여기가 행동하게 해주는 세포로 연결되어 있는데 통신선이 잘 돼야 빠르고 우리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컴퓨터, 우리 망이 뭐 몇 메가냐 이런 것처럼 똑같은 그런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두꺼울수록 정확하고 빠르다. 그 다음에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이제 이런 스킬 회로가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되면 자동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 자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자전거 타면 잘 안 잊어먹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 이제 한번 습득하면 처음부터 내가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다. 이런 느낌에 대한 게 이제 뇌과학의 이제 제2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미엘린이라는 걸 발견된 것 자체가 20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확산 텐서 영상 기법이라고 해서 이게 상상이 아까 보셨던 그림이 상상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확산 텐서 영상 기법을 통해서 뉴런이 뭐고 시냅스가 뭐고 그 사이에 전달 물질의 미엘린 수초가 뭐고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미엘린층이 두껍네 탤런트가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발견된 거고 지금 그런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가 많이 발사될수록 미엘린층이 더 두꺼워지고 최대 정보 처리 능력이 3000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미엘린층이 두꺼워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음식할 때도 손 빠른 사람 그 음식 관련된 미엘린층이 높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선수들도 뭘 처리할 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을 그게 이런 거에 뇌과학에 접목돼서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엘린층을 두껍게 하려면은 열정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또 열정과 끈기라는 거는 그냥 나올 수 없는 거고 자기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이런 일에 미치도록 좋아야 이런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미엘린층이 두꺼워진다. 미엘린은 뭐 우리가 근육 운동하면 근육이 두꺼워지듯이 그런 자극이 계속 주어지면 미엘린도 두꺼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엘린의 뭐 근본적인 원리 이거는 읽어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신호 발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맹목적인 뭐 막연한 아이디어 목욕물이 따뜻하네 이런 것들은 미엘린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연습. 그다음에 실패해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다시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된다. 두 번째는 보편적이다. 미엘린은 보편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술,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엘린은 감기만 하지 풀리진 않는다. 이게 뭐냐면 미엘린은 계속 두꺼워진다. 노력하면. 대신에 이제 신체적인 한계는 있다. 그게 다 네 번째인데 신체적인 한계는 뭐냐면은 특히 청소년 때 아주 증폭이 되다가 50세를 전후로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게 슬슬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제가 줄어드는 나이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나이 들어서 언어를 배운다거나 새로운 거 배울 때, 옛날 같지 않다. 이게 미엘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속의 행복 구독자님들 5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미엘린층을 두껍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있으시니까 50세 이전에 많이들 노력하셔서 미엘린을 아주 두껍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아주 탤런트가 남들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